서울 시민의 안전과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만 엄선해서 판매하는 뒷광고 노 본격 앞광고 프로젝트. 서울 시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합니다.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입니다. 뭐 좀 죄송한데요. 이 분위기 완전 다 깨지는 분위기예요. 그런가요?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십니까?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분위기 메이커 아닙니까? 당연하죠. 분위기 혹시라도 떨어뜨린 분들 지금 네. 바로 빼버리는 조례 만들어 버립니다. 머리가 분위기 엎치면서 우리 무서워요. MC님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 조례가 상품이 돼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 서울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조례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판매하는 방송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의 MC이자 쇼호스트 주혜경입니다. 서울 사람도 잘 모르는 정말 다양한 상품의 조례들 제가 장단점 파헤치고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아빠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제품들을 먼저 사용을 해보는 아주 검정 천재입니다. 올리오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검정을 쥐하게 멋지게 계속해서 파헤치겠습니다. 파이팅! 검증해드리겠습니다. 안희진입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호선, 2호선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우리 서울시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진짜 서울의 면모를 갖추고 그 면모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벅찬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조례 상품으로 만들고 그 조례 상품이 과연 정확한가? 면밀한가? 알찬가? 그리고 이게 과연 서울 시민을 위한 것인가?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의 해석의 진수를 보여드릴 2호선인데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자, 이호선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이라는 거는 많이 알잖아요. 근데 법률과 조례가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제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방의 자치를 관할하는 우리 지자체라고 부르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할지와 관련돼서 두 가지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자치입법권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조례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자치입법권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을 자치입법권이라고 하고요. 관련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례는 자치입법권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정하는 법으로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조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누가 만드는가? 요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시의원들이에요. 시의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누구인가? 역시 우리 서울 시민들이겠죠. 이 시민들의 역량과 바람과 소망을 잘 묶어서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조례를 통해서 자치법권을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좋은 환경을 그리고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례는 어렵다.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왜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동네 이런 것들 좀 불편해. 혹은 이런 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문제점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차근차근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함께 노력해서 함께 이뤄나가야 되는 것들이 바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다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조례를 열심히 보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또 조례가 있구나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 우리 시의원님들이 조례를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관심과 많은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조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모릅니다. 조례 누가 만든다고요? 저기 시의원님이 너무 많았어요. 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특히 여성분들은 네. 이 조례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을 먹어요. 맞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래서 우리 커머스 10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변호사가 알 것 같은데 네. 변호사는 비싸요. 그리고 변호사는 이런 걸 잘 알려주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찾아볼 창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법규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들어가시자마자 눈앞에 조례들이 확 펼쳐지게 될 거예요.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 법규 정보입니다. 네, 여러분도 내가 살고 있는 고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에 어떤 조례들이 있는지를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품을 판매하실 시의원부터 모셔볼 텐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례를 판매할 분은요, 박환희 의원이십니다.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쁘죠? 박환희 시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 도시 공릉 1동, 공릉 2동 출신의 박환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운영위원장과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가 이제 서울시의회에 12년 만에 다시 지금 재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전 4기로 출마를 계속 해와서 지금의 현재 재입성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자, 우리 박한희 또 시의원님 오셨는데요. 네네. 시의원 됐을 때 이름처럼 한이를 질렀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그렇게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물어본다고요? 12년 만에 되셨다고 하는데 네네. 3전 4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남들보다 한 2배 정도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체력 관리나 뭐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글쎄 평상시에 저는 좀 신체적으로나 보면 좀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저는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현재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없는 게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시 오니까 우리 이제 그 서울시에서 주차 관리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 운영위원장님 네. 왜 주차 저 차량 등록을 안 하냐? 예. 나는 저는 저 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 그런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걷기도 하고 되고 네. 평상시에 걷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체력 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자 그럼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은 시간을 사실은 의회에 쏟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냐 알다시피 이제 운영위원장에 보니까 의회 전반적인 이제 운영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시간들이 지금 이제 뭐 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일에 욕심이 더 많고 그래서 네. 하여튼간 뭐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장님 하고 계셔서 일부러 목소리 그렇게 까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목소리가 그렇게 좀 저음입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처음입니다. 좀 올려요. 죄송한데. 한 5분 동안 동엽 씨 마이크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아니 근데 제가 옆에서 뵈니까 굉장히 몸도 건강해 보이시고요. 피부도 이렇게 좀 가무잡잡하니 매력적으로 보이시거든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좀 우리 의원님한테 좀 알아봤어요. 네, 네. 발의한 조례도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속도전인가요? 속도전이 그만큼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이 미치는 게 빨리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 서비스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빨리 개선할 건 빨리 해야 된다. 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한 것들이 사실은 다 급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예, 지금 한 몇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뭐 학교 보안관 관련돼서도 뭐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이제 그 박물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박물관에 이제 기증을 하게 될 경우에 기증서를 그 전에는 그냥 협회에서 기증서를 이렇게 제공했어요. 근데 이 기증 물품이라는 건 되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건 현금으로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기증하는 거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단지 기증서 하나인데 그것도 협회에서 주는 기증서 하나예요. 그러지 말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증서를 이름 넣어갖고 박물관장하고 이름 넣어서 직접 기증서를 드려라.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우리 서울시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기증 그 기증에 따라서 그런 그 기증서를 갖다 이렇게
품위 있게 좀 드리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제 눈을 보면서 좀 무서워하시네요. 너무 날카롭게 쳐다보시니까. 날카롭게 쳐다보니까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임위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고 계시다 네네. 보니까 일단은 많이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준비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목소리도 일단은 많이 내고 계시는데 지금 조례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하셨거든요. 근데 발의한 조례, 대표 발의한 조례, 뭐 공동 발의한 조례들 찾아보기만 해도 무수히 많아요. 네네.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좀 애착이 간다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건 애썼다 생각하시는 조례가 특별히 있으시다면? 글쎄 저는 지금 현재 한 3가지인데요. 3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저가 이제 당선은 6월 1일 날 당선이 된 이후에 급하게 저희 지역에 현안 사업이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태릉CC에 그 천혜의 그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에 이슈가 돼 있었고 우리 주민분들의 어떤 그런 욕구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당선과 동시에 개원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았어요. 한 3,000명 정도를 서명을 받아서 그 이제 그 환경적으로 사실 그때 장마도 있었고 무더위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른 내에 대처를 해서 서명을 받아서 1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가자. 그래서 청원 1호를 제가 접수하기 위해서 새벽에 혹시 누가 접수할까 봐. 그래서 청원 1호를 접수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예, 접수를 해서 상임위, 그다음에 본회의를 다 통과된 상태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청원 1호를 갖다가 이렇게 의미를 둔 사람은 저가 혼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11대에서 뭔가 소통하는 그런 창구에 그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이렇게 민원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이든 서울이든 전국적으로 청원 1호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더 갑니다. 지금 태릉CC 하니까 우리 골프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골프장에 공동주택 딱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골프장 그걸 놔두자 이런 이유는 네. 우리 시의원님 골프 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골프는 전혀 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몸의 이렇게 등치에 비해서 저가 사실은 숲이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숲생태 자격증. 예. 그래서 이제 환경이나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저희 지역에 이제 저가 녹색 도시를 만드는 게 그런 시범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앞으로 시의원 임기 내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에코 도시를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골프장 내에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리 바로 인근에 태릉하고 강릉이라는 2개 능이 있습니다. 네. 태릉은 11대 그 종종의 문정왕후 능이 있고요. 강릉은 13대 명종의 인순왕후하고 쌍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능이 3개 있는 거죠, 거기에. 네. 그런데 거기 인근에 연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연지가 이렇게 보존이 돼 있는 데는 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 남았습니다. 연지는 제가 봤을 땐 과학인 겁니다. 왜 과학이냐? 지금 우리가 500년, 600년 동안 지금 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되기까지는 연지의 역할이 컸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능 자체에 비가 오거나 어떤 무슨 수분이 많이 이렇게 머무면 사실은 붕괴될 위험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자청룡, 우청룡에 있는 산맥과 그 가운데에 연지가 있음으로써 연지에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흡수하는 거죠. 연지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능에 적정하게 수분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도하게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붕괴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지진이나 울림이나 뭐 진동이나 이런 거 통해서 사실은 붕괴가 될 수 있죠. 이런 건물도 우리가 한 1년만 지나면 건물이 붕괴되고 그러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왜 능이 그러면 여태까지 보존돼 있냐? 그 연지가 물의 파장을 흡수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연지가 그만큼 되게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보존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법정 보호종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맹꽁이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황조령이가 살고 있다든가, 우리가 하늘다람쥐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서식지가. 예. 그래서 보호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보니까 이 습지로서의 가능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습지로서. 그래서 여기를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습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 최근에 사실은 저 서울시청의 우리 푸른도시국에다가
지적 요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시의원 하지 마시고 문화해설사 이런 거 하시면 잘했을 것 같은데 이게 쏙쏙 들어오네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저는 약간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시 안에 특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 또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은 저는 처음 뵙고요. 지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마치 역사학자처럼 자세히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지금 시의원이 되신 계기가 뭘까 이게 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뭐 다 누구나 뭐 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겠지만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한 대로 젊은 나이에 사실은 처음 7대 때 시작을 했습니다. 30대 때입니다. 30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시연에 들어왔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도 지역 현안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경춘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폐선으로 결정이 됐어요. 저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폐선 결정이 내가갖고 그 향후 그럼 어떻게 이걸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역에서 그 30대 젊은 나이에 그래서 시연에 그 공약을 걸고 그때도 환경이었죠.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숲길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오는 곳이고 거기서 문화, 쉼터, 어떤 숲의 기능을 충분히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결국은 그 태릉CC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 일대가 동양에서 최고 큰 공원으로 만드는 게 저희 아주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은 또 역할도 할 것 같고요, 그쪽이. 어찌 보면 정치를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고 시의원을 하시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판매하실 이 조례 상품도 어쩌면 문화재 혹은 환경 이쪽과 맞아요.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측을 해보면서 자. 오늘의 상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입니다. 환경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니고 아니 근데 학교 보안관 운영 및 지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책들을 지금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심각한가요? 그러면 지금 뭐 학교가 코로나 지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새로운 지점으로 좀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1차 학교 폭력 전수조사가 있었어요. 이게 지난해 또 그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게 달라졌는지 조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학교 폭력 응답률의 전체 1.7%, 그러니까 이게 5만 4천 명 정도인데 이 친구들이 나는 학교 폭력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1.7%는 적은 거냐? 이게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1차 때 1.1%였습니다. 그랬다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1.6%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비교해 봐도 지금 더 늘어났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아이들 중에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언어 폭력도 있고 신체 폭력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초중고를 봤더니 이 1차 조사 자체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를 한 건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관련된 민감도가 가장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다는 건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이때 발생했던 학교의 적응력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다 영향을 미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볼 게 절대 아니고요. 무엇보다 부모님께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이 학교 보안관 문제는 학교 폭력, 학교 안쪽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의원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뭐 맹꽁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사람의 환경에도 또 아이들 성장 환경에도 여전히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야, 근데 또 제가 학교 폭력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애 세 키우는 아빠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보냈고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제 예. 5살, 4살이 이제 좀 있으면 또 학교를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냥 밝을 것 같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갔으면 혹시라도 폭력에 막 이렇게 어떻게 노출되거나 그러면 학교는 늘 따라다닐 수도 없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뭐 학교 보안관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또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니 제가 이제 7대 때 이제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많이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공백 기간 동안에 그 학교 관련돼서 교육 관련돼서 단체라든가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의정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정회 이제 사무총장도 했고 6년 동안 전국 또 의정회 사무총장도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에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목도와 기다렸던 사람이고 현장에 또 이렇게 토론회나 세미나 통해서 이렇게 많이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우리 상품에 대해서 학교 보안과 관련해서 예,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계속 이렇게 누차 이렇게 신경을 써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계기가 된 겁니다. 박환희 의원님은 소통을 좀 많이 하시고 주민분들의 네네네. 의견을 많이 들으시기로 또 유명하신데 공립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는 말씀을 나눠보셨나요? 그분들은 글쎄 뭐 국립학교도 저거 보기에는 뭐 큰 의미는 뭐 이렇게 적어 두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안전에 문제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안전이기 있습니다. 때문에. 훨씬 좋긴 하겠죠. 폭력 사건 같은 것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제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면 좀 위험한 상황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같이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안전교육 받고 하면은 저는 더 훨씬 그분들도 저렇게 이제 교육 받고 하면 더 책임감 이런 게 더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 이유가 요즘에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약간 전문화돼 있지 않고 조금 나이 드신 분이 하면은 그분들은 더 약간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는 게 더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립학교는 아니면 아직 안 되고 있는 데까지 바뀌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떤 시책이나 시행이 될 때 좀 전문적이다면은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보안관 제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도우미 형식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책임의 소재가 좀 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립에서는 정말 그렇게 공교육 학교랑 똑같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진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만큼은 좀 공교육 아이들과 똑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앞침에 등교할 때 보면 아무래도 차량도 좀 많이 지나다니고 또 요즘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학교 주변에서 많이 있었다는 뉴스도 보고 막 그래서 보안관님들께서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해 주시면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지키는 거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국립이든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보안관 뭐 어떤 네네. 제도 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애를 보내다 보니까 보안관 선생님은 네. 그 교문 앞에 계시고 네네네, 맞습니다. 폭력이라는 거는 교실에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늘 학교 뭐 교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닐 건데 이거 개선하면 어떻게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나시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최근에 한 2년 전에 이제 특수학교까지 포함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사립학교가 38개 사립학교를 초등학교를 또 확대했으면 됐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 우선 그 조례의 근거가 뭐냐면 차별입니다, 사실은. 왜 사립의 아이들도 분명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금 낼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이끌어갈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아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사실은 의미가 있고요.
여기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5분의 시간을 드릴 거니까 그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박한희 의원의 조례 상품 설명 이제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요. 설명 네. 도와드릴 쇼호스트는 옆에 앉아 계신 한혜진 씨입니다. 자, 두 번째. 제한 시간은 5분이고요. 5분 동안에 열심히 설명을 들어보신 후에 질문을 두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의 시계 돌아갑니다. 큐. 자, 박한희 의원님과 자 학교 보안관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 단독 구성입니다. 네. 쇼특가 시즌 한정 판매,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들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 학부모님들의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안심 조례, 학교 폭력 예방 조치 덤, 좋아요 선택, 서울시 초등학생이 안전해질 가능성 정립입니다. 자, 이 시대 부모라면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는 사실은 학교 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사실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어떤 그 보안에 안전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공립학교, 특수학교까지는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립학교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38개 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학교 밖도 사실은 안전의 문제가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이라든가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확대해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책임의 의무를 좀 두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학교 보안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오는데 사립학교까지 확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립학교가 사실은 전에 같지가 않아요. 또 사립을 선택하는 학부모님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또 본의 아니게 차별이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학부모 이제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이제 교장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회장단,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협의회, 그다음에 교사연합회, 우리 서울시 관계자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정책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다 공감대를 느꼈던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선 첫째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립과 사립을 구분두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어린이고 서울시의 어린이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이 조례를 하게 된 동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 위급함을 상황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격을 갖춘다든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다든가 그래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업무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게 되고 이 조례가 정착이 되면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첫째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게 네.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보낼 있고 수가 믿을 있어요.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안전해서 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 소재가 분명히 다 법상으로 만들어지는 네. 거죠. 예. 자, 여기까지 5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시간 내에 다 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5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활용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 일단 만족하십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예. 뭐 만족하고 아니 근데 5분이 상당히 짧으면 또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네. 우리 같은 막 5분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설명하려면 말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조근조근 차분하게 하시네요. 예. 훌륭하십니다. 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보안관 제도라는 게 없어질 만큼 사회가 안전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면 그럼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립 초등학교는 제외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38곳?
죄가 되고 있었군요. 네. 그 사립학교는 뭐 잘 살아서 그 뭐 보안관 안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렇게 이제 편견을 가졌던 건 사실이죠 그 동안에. 근데 사실은 사립이 지금은 이제 사립이 그 전하고는 틀립니다. 지금은 이제 사립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지 초등학교 지원 안 해주세요. 모든 걸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부담하는 건 뭐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 안전 문제만큼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가면 맞벌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립에.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과후 끝나서 뭐 혼자 남게 되도록 늦게 귀가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누군가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는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된다고. 계신 거 봤거든요. 저도 그 사립학교 다녔던 아이들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보면 학교 앞에 꼭 계시고요. 그 배움터 지킴이라고 네, 네. 저는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네. 그분들이 이미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 학교 보안관을 네.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죠?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법상으로 우리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운영된 거는 사실은 배움터는 그냥 자발적인 거지 사실은 이게 이 규제를 둬갖고 정확하게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확히 두고 그 의무를 두겠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나이도 이렇고 어르신들이 갈 데 없는 곳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고 교내 내에서도 학력폭력 문제도 담당 선생님하고 연계하거나 취약 지역에 건물 내 취약 지역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수시로 그걸 검증하고 있고 위험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위험 장소에 가서 빠른 내에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비 근로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럼요. 직무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 그럼요. 따른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네, 이런 맞습니다. 면으로 가야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아이를 지키라고 이제 보안관 제도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반대로 뉴스를 좀 보면요. 그 아이를 지키라고 하는 그분들이 반대로 학생들을 위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뉴스를 또 제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뭐 이런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교육도 좀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례에 대한 어떤 조치, 그다음에 그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의 어떤 그 환경적인 그런 조치라든가 아니면 자격 조치 이런 걸 분명히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무조건 사람이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또 특별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 네, 네, 생각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는 그런 시선이 아직도 저희들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몇 프로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는 평범한 가정이고 우리가 봤을 때도 정말 그 부모님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나는 사립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 그다음에 그 공간적도 있어요, 지리적인. 집 근처에 사립 있으면 사립밖에 없으면. 거기가 가까운 근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왜냐면 멀리 아이들을 통학하는 것보다 근교에 있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선택권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단지 사립이라는 그 이유로 해서 뭐 이 부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동지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는 이해할 만한 사회가 됐고 분명히 그 아이들이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아이들이고 다 안전하게 키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보통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예방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쳐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예방 교육이 있다면 학교 폭력이 발생한 이후 사후 교육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사후 교육은 가피해자들만 지금 받고 있어서 특별히 네네. 그 학교 폭력 가해자들만 받고 있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가해자이거나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는 게 학교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 학교 폭력 이후 그 교육에 관련된 교육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 학부모도 좀 받아야 네,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조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혹시 없으신지요? 글쎄 저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본다 기존의 어떤 갖고 있는 시스템보다는
좀 전향적으로 개선을 해서 전문가와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다음에 뭐 주체인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가 공동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안전적인 그런 폭력이 없는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한희 시의원의 조례 상품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어필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좀 할게요. 네. 제가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몇 가지 마지막 홍보를 할게요. 네. 자, 갈수록 학교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간 아이들이 괜찮은지 노심초사 우리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들의 부모님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조례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것도 많고 그렇죠. 많이 네, 만들어졌는데 다 의미는 있습니다. 다. 네. 각각마다 의미는 있는데 저가 이제 이걸 선택한 건 뭐냐면 뭐 크게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은 아마 그 화려하고 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작지만 그래도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진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져 있고 안전만큼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모두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면에서 아쉬운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보다도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지켜봐 주시고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마스코트가 해통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해결하고 소통하시는 의원님 앞으로도 많은 의정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 여러분 어떠셨어요? 소감 여쭤볼까요?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조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조회보다는 조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래퍼. 맞췄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는 또 지역에 있는 조례 꼼꼼하게 잘 봐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조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례를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삶이 바꿔주는구나. 우리 도시가 바뀌어주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재밌게 또 공부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오늘 느낀 게 역시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제도구나. 근데 이게 정말 시의원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구나. 특별히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진짜 이게 알맹이가 되는구나. 이걸 알았고요. 응원하기도 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서울시 의회가 가져오는 조례들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여러분께 최고의 조례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